부산에 살고 있는 사건일인 박행자 씨. 몇십 년간 말 못할 가슴앓이를 해왔다. 의뢰인은 30여 년 전 자비를 들여 1,100평의 토지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30여 년 전 따로 살고 있던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고민을 토로했다. 1,100평의 땅을 얼떨결에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땅을 되찾아올 결심을 하게 되는데 1,100평을 세상에 집값 15만 원을 빼고 35만 원에 그걸 파니 그 정신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거는 판 게 아니고 뺏겼어요. 뺏겼어. 그러시면서 노인네가 울고 계셔요. 그래서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거는 사람이 아주 자손들이 없다면 모르지만은 그래도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이 다 있는데 그걸 그렇게 뺏길 수는 없잖아요. 의뢰인은 그 길로 강원도에 가 사건을 해결했다. 계약금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 100여만 원을 들여 헐값에 넘어갔던 땅을 되찾아온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의뢰인에게 땅 문서를 넘기며 땅의 관리를 부탁했고 의뢰인은 땅 문서를 장롱 깊숙이 보관했다. 그렇게 일은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어났다. 의뢰인은 시어머니가 물려주기로 했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장손이라는 이유로 그 땅을 내주지 않는 것이었다. 가서 내 돈 들여가면서 그거를 찾아놨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는 인정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네 권리만 찾겠다는 게 돼요? 속이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속이 상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자비를 들여 구입한 땅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단독 명의로 돌려달라는 사건의 박행자 씨. 한편 경상남도 김해에 살고 있는 의뢰인의 손윗동서 상대방 이광자 씨. 의뢰인의 요구가 어이없기만 한데 1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상대방은 1,100평의 땅의 권리를 내세우며 단독 명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해주면 자기네가 팔아먹는다는데 누가 해줄 겁니까? 해주면은 이거는 우리 땅도 아니고 어머니 땅도 아니고 애가집이 종답이니까 그거는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못 팔아먹어요. 우리가 간수하고 있다가 참 혹시 통일이 되면은 애가집 식구가 나오면은 산이고 밭이고 다 돌려줘야 돼요. 현재 문제의 땅엔 상대방의 시어머니 묘를 비롯한 조상들의 묘가 모셔져 있다. 상대방은 제사 때도 찾아오지 않는 의뢰인이 종답인 이 땅의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그렇게 동선의 집이 단독으로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같은 명 공동명으로 하면 했지 단독으로는 내가 줄 수가 없어요. 조상을 모시는 땅이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단독 상속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건 상대방 이광자 씨. TV 생활법정 오늘의 재판.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상속 포기 청구 사건. 법원에서 다루기엔 경미한 생활 주변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본법정의 판결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초로 한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실제 재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04 TV생활법정 제82회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공동상속 유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 청구 사건 법정을 개정합니다. 의뢰인이 지금 그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둘째 며느리죠. 네. 상대방은 그러면 맏며느리 되십니까? 네. 돌아가신 분 성함이 고 심한성 씨네요. 예. 네.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네, 고 심한성 씨는 슬아 이남 이녀를 주셨는데요. 상대방 이광재 씨는 장남 고 장동식 씨의 미망인입니다. 네. 네. 지금 상대방이 나오신 거는 그 우리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을 전부 대표해서 나오신 게 맞습니까? 예. 네. 이 토지는 자식들 공동 소유지만은 큰 집의 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의뢰인의 남편인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등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등기는 지금 시어머니 돌아가신 시어머니 돌아간 앞으로 분 돼 있는 명의로 그냥 상태입니다. 그대로 예. 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등기가 돌아가신 시어머니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은 그 시어머니가 생전에 우리 의뢰인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그 소유권이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네. 네.
사건 개요에서도 봤듯이 문제의 토지는 가족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장남도 아니고 작은 아들도 아니고 작은 며느리에게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이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이거를 계약을 하고 오니까 시어머니가 참 울면서 난 네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러십니다. 네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하시면서 무슨 보재기를 이렇게 들치시더니만 거기서 땅 문서를 내는데 저는 그때까지 땅 문서 있는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빚 때문에 이 땅을 헐값에 넘겼고 그렇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시면서 있을 때 우리 의뢰인이 그 땅을 찾아오셨군요. 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할 줄 몰랐다 하면서 예. 어떤 문서를 주셨군요. 예, 그게 바로 예. 이 땅 문서였어요. 예. 그래서 그냥 받아서 넣어놨지요. 의뢰인이 그 시어머니가 헐값에 넘긴 그 땅을 찾아오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 땅을 나중에 의뢰인 둘째 아들이 가져라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형님께서는 동서께서는 지금 그 당시 상황을 보셨습니까? 못 봤지요. 그때 그 상황을 해결하신 건 의뢰인이셨잖아요. 예, 그죠? 저하고 제가 가서 데리고 내실 때도 저고 네. 가서 그걸 해결할 때도 저였고 시어머니한테 받을 때도 저였지 그걸 네. 아무도 듣고 본 사람 없습니다. 저하고 단 둘이었거든요.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주고받으면서 얘기한 것뿐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은 사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농에게 헐값에 넘어간 것을 그 빚을 지면서까지 그걸 예. 다시 찾아온 것도 의뢰인이죠. 예.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땅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습니다. 현재도 소유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 심한성 씨로 되어 있는데요.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빚까지 내며 시어머니가 판 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모셔갖고 자기가 땅을 고향에 있는 땅을 서류상 하는지 모르지만 빌려달라고 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돈 100만 원 빌려주고 그 이후에 자기가 돈을 100만 원 마련해서 저희한테 갖다 100만 원은 갚았습니다. 붙잡고서 너 아니면은 땅에 혼자 사는 아줌마한테 넘어갈 뻔했다. 참 고맙다. 수차 얘기했지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우리 큰 집에서 우리 한 사람을 보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그 당시에 그 35만 원에 넘어간 땅을 찾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서 그 땅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빚을 갚기가 어디가 언제까지 갚았냐면 내 생각에 몇 년 걸렸지 싶어요. 그래도 그 돈은 결국 의뢰인이 다 갚으셨지요? 그렇지요. 제가 다 갚았지. 예, 그 이자 의뢰인은 물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화병으로 알아누우셨고 예.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그 땅을 찾기 위해서 100만 원을 빌렸고 35만 원을 거기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비로도 좀 쓰곤 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 상대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이때 그 우리 의뢰인이 땅을 찾아오는데 기여하고 노력한 건 인정하시죠? 예, 인정은 하는데요. 예.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그렇다 해서 이거는 작은 며느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작은 며느리 주라. 그래도 아마 줄만 있으면 내가 큰 며느리고 내가 장성 며느리인데 내한테 그래도 암만 그렇게 했지만 내한테 은은하고 주지 그냥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께서 왜 의뢰인께 땅 문서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서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제 원래 어머니가 땅 문서를 이제 가지고 계셨죠.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동서가 이제 해약을 하러 가면서 이제 그 땅 문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올라갔겠죠. 올라가가지고 아닙니다. 이제 안 가져 올라갔습니다. 가지고든지 올랐든지 아니, 안 하여튼간에 가져 이제 그 올라갔습니다. 작은 집 먼저 들렸으니까는 이제 어머니가 작은 집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땅 문서를 이제 몇 개 주었겠죠. 뭐 달라 하니까 왜 주겠죠. 아닙니다. 전 달란 소리 안 했습니다. 달래서 주지. 땅 문서 있는 줄 어머니가 전 절대로 몰랐거든요. 내한테 은은하고 주지 은은도 안 하고 줄 력 없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께서 의뢰인께 땅 문서를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저는 건가요? 모릅니다. 저는 준 것도 땅 문서가 모르고 의뢰인께 아무것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얘기를 알죠, 했습니다. 같이 앉아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안 한 얘기 아닙니다. 나는 보지도 못하고 우리 듣도 시어머니가 못했어요. 와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나는 보지도 내가 못하고 이래서 듣도 동시를 못하고 줬다 그랬고 했으니까네. 그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암만 예, 우리 우리 집에 동서가 왔을 가서 때 해약을 얘기했습니다. 해왔지만은
그래도 내하고 그래도 몇십 거짓말 하지 년을 마이소. 20년을 내게 거짓말은 안 살았는데 됩니다. 내한테 은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작은 며느리 주라 작으나 주라 이렇게 은을 해서 낀데 내한테 절대 그런 은은이 없었어요. 아니죠. 큰 집에 1100평, 1200평도 팔아 잡섰지요. 또 그 나머지도 또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다 자기네가 가지면서 지금 와서 이런 거짓말은 이건 안 됩니다. 꾸며대는 말하고 나는 진실하고는 절대로 다른 하늘을 거죠. 내려다보면 땅은 쳐다보지만 거짓부리는 일제 이렇게 아니요. 해보세요. 밖에도 우리 날더러 동선 팔아먹으려고 지금 그랬는데 입에다 난 춤 팔아먹겠다는 사람 요만큼 한 적이 입술에다가 없습니다. 춤도 하나 안 부딪히고 난 안 거짓부리 하는 했습니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생전에 의뢰인에게 1,100여 평의 토지를 증여했다는 사건 의뢰인. 시어머니가 다른 가족들에게 아무 말 없이 증여했을 리 없다는 사건 상대방. 과연 시어머니는 생전에 의뢰인에게 토지를 증여했나? 상대방 어르신, 예, 그 그래서 그따위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누가 거짓말하는지 시어머니가 모르겠다, 진짜. 갑작스럽게 그 병환을 얻으셨지요? 아니요. 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아니요. 얻은 게 그랬다가 아니고요. 우리 자, 집에 상대방 한 분씩 말씀. 네, 차례를 제가 드릴 먼저 테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집에 6년이나 계시다가 딸네 집이 강원도 작은 딸네 집에 댕기를 가신다고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어를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신하로 이렇게 감기 몸살 마이로 앓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설 세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기벌이 왔었어요. 어머니가 신하로 이렇게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정부를 받고 이제 돈을 이제 아주 뭐 장례치를 그걸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내가 돈 얼마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돌아가실 때도 제 품에서 운명을 시키셨습니다. 어머니 내가 신혼리 땅에다 모셔드릴 테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니까 거짓말 소리 이렇게 있잖아.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더니 이렇게 날 한 번 훑어보더니 식구들이 다 쓴 걸 2번 훑어 날 한 번 다시 훑어봅니다. 그러더니 내가 어머니 내가 신혼리 땅에 모셔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 품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운명하실 때 어떤 유언 같은 걸 안 남기셨나요? 예,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때 뭐 일단 말문을 막으셨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없는 상태고 내가 신혼리 땅에다 모셔드리겠다. 그때 이미 땅은 찾은 때였거든요. 내가 예, 그 우리 상대방은 그러면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상황에 그 옆에 계셨나요? 임종을 지키셨나요? 이제 우리는 이제 딴방에서 잤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막 뛰어가시니까 막 그때 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 사실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토지 등기 등본이 시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의뢰인에게 준 강원도의 1,100여 평의 토지 등기부 등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등기 등본이지만 이것이 땅 문서는 아니지만 그 당시 시어머니와 의뢰인은 이것이 토지와 관련된 문서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 토지 등기부 등본을 땅 문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아주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시어머니께서 저 문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예, 이거는 날 가지라고 하십디다. 네. 예, 그러면서 울으시면서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네. 참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주십디다. 예.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받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예, 계신 그렇지요. 거죠? 나는 예. 그렇게 믿고 있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확실히 증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땅 문서도 아니고 토지 등기부 등본일 뿐이고요. 의뢰인이 땅을 되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맡길 수는 있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 의뢰인 시어머니께서 분명히 그 이런 말씀도 하셨죠. 큰 집은 1,200평을 먼저 팔아서 예. 썼으니까 예. 이것은 네가 찾아온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죽으면 너네가 이거를 땅을 가져라. 예, 그런 얘기를 들으신 그런 거죠. 의미를 아이고, 주셨겠지요. 예. 그럼 뭐 1,200평 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호의호식에 지내고 잘 먹고 잘 지냈나? 내가 그걸 말하는데. 팔아먹은 건 아니라는가? 어쨌든 넘어갔지요. 넘어갔으면은 일을 부모 살아 해야 계실 때 되겠지요. 팔아먹는데 우리 그걸 왜 시집들 우리 내한테 큰 집들은 놀고 먹으려고 했으면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이고, 일을 안 하고요. 그 땅 많은 거요. 이모네 땅 뭐 외갓집 땅 그렇게 많은 거 거기 잡초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저 상대방께서는 그 1,200평의 땅을 파신 거는 인정하시나요? 예. 그거는 어떻게 돈 파셨습니까? 주고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쌀 한 감에 갖다 먹고 이자에 해서 남겨준 거예요. 예, 당시 토지를 처분한 상황은 유산에서 큰아들 몫을 먼저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영상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살았던 강원도 신월리, 이웃이던 전광수 씨를 만나 그 당시 상대방 집의 경제 사정을 물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상대방 집의 속사정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안 좋으나마나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납하는 그 두부 공장에서 비지 사다 먹고 또 산에 가서 도토리 주사 먹고 이래가지고 막 얼굴이 막 부풀이 됐었어요. 나무 있는 그리고 1200평의 땅을 상대방이 상속받았다는 의뢰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거 있죠, 저 장례사를 갖다 먹고 그걸 갚지 못하고 자꾸 이자에 손자이자까지 늘으니까 그 액수가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 땅 자체는 농촌 땅이니까 가격은 안 나가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거를 심한성 씨하고 장천복 씨 아주 이름을 대줘야겠죠. 그 양반들이 그 김창현 씨한테 남겨준 거죠. 예,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땅을 큰아들 몫으로 줬다는 것은 정말 어떤 흉년으로 보리죽도 끓여 먹지 못할 만큼 어려운 살림에 의한 어떤 궁여지책일 수밖에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쌀을 빌렸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토지가 넘어간 것이지 큰아들 몫으로 줬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그런 어려움 살림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정말 성심껏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의뢰인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의뢰인에게 땅을 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시어머니 간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나쁜 고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고분 관계가 됐었을 것 같으면은 이 땅을 나는 무슨 흑심을 가지고 찾은 것도 아니고 땅 문서가 있다고 해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큰집이 이렇게 와 있지만은 내 큰집한테 많이 좋은 일을 한다고 내 딴하는 했습니다. 자, 상대방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랑 사셨죠? 저하고 살았죠. 예, 맞아요. 큰며느리하고 큰아들하고 우리 시어머니가요. 죽어도 큰며느리하고 큰아들하고 살아야 되신다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관심이었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큰 며느리와 큰 아들과 사셔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셨을 만큼 큰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 시어머니께서는. 맞아요. 그런 시어머니가 1100여 평의 땅을 작은 며느리에게 줬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예, 단순하게 아마 생각하셨겠지요. 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니까 참 고맙다는 생각에서 그저 모르겠습니다. 의논한다는 생각을 못 하시고 저에게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어머니 마음이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토지 등기부 등본일 뿐이고요. 등기부 등본을 건네준 것은 그냥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냥 건네준 것이지 이 땅이 너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단정짓기는 어쨌든 등기부 등본이라면 그게 인정되는 말은 아닙니까? 사실 시어머니는 생전에 그 문제 토지를 누구에게 줄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시어머니의 둘째 딸이기도 한데요. 작은 시누이 장옥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네, 장옥자 씨 법대로 나오세요. 장옥자 씨는 어머니가 1100평의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언제 들으셨나요? 그게 이제 뭐 어느 해라고는 이제 뭐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놀러 오셨다가 작은 올케가 그걸 내가 이렇게 팔았는데 가서 해약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뭐 작은 며느리를 이렇게 해서 준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제가 거짓말입니다. 네, 잠깐 계세요. 그 땅이 큰 아들을 준다, 작은 아들을 준다 이런 땅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 외갓집 땅이 우리 장서방네 땅도 아니고 장신의 땅도 아니고 외갓집 땅이에요. 외갓집 땅이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이걸 해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이. 그러면 어느 누구 개인의 명의로 넘길 수 있는 땅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다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시어머니의 땅을 변경해달라고 한 것은 언젠가요? 89년부터였나요? 한 8년 된담인가 봐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8년 어머니 돌아가신 지 8년 후요. 8년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어머니께서 이제 그 땅을 만약에 작은 며느리에게 줄 생각이셨고 그게 확실하다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가족들에게 작은 며느리께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8년 후에나 그런 그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뢰인 변호인 반대신 분이세요? 우리 증인은 그 의뢰인께서 시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땅을 넘기고 1100평을 넘겼다가
우리 의뢰인이 찾아온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 작은 며느리가 그 돈을 달라 그래서 가져 올라와서 해야 그래서 찾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 내가 그걸 고마워서 작은 며느리를 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은 땅입니다. 안 들으셨지만 예. 여하튼 땅을 찾아오는데 의뢰인이 기여한 것은 뭐 이바지한 것은 인정하신다 그 말씀이죠. 의뢰인께서 만약 그 땅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거기에 외가 쪽에 그 분묘가 4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그 산소를 쓸 자리도 없었겠군요. 그러나- 남의 땅이 됐다면 예, 그러나 예. 자식든 도리로 찾았으니까 예. 뭐 이건 남도 아니고 자식이 찾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단독 명의로 조상답을 말하자면 조상답을 단독 명의로 하자고 하는 게 저는 예. 마음이 가깝게 살다 보니까 용납이 안 됩니다. 자식들이 하나도 아버지도 예, 않는 그러신 거죠. 산소를 그러니까 의뢰인이 그 땅을 찾아와서 거기가 이제 조상묘도 계속 쓰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한켠도 있지만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는 게 좀 서운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네. 그 증인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따님이니까 결국 이 사건의 상속자이기도 하시네요. 당사자,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시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의뢰인 측에서 일부 지금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상속분의 나머지 상속자들에 대해서 그 증인이 곧 상속자로서 일부 지분을 지금 이전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의사는 없고요. 네. 공동 명의로 네. 조카들 앞으로 이렇게 공동명 큰 집 작은 집 간에 공동 네. 시제답이니까 공동 명의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지분은 포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포기해도 좋습니다. 포기하셔도 그렇게 공동 상관없고. 명의만 한다면은 포기해도 좋은데 제가 가깝게 살다 보니까 이 포기는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거기서 가깝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현재 상속법에는 이 망자의 유언이 없을 때 직계 가족들이 어떻게 유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시어머니 유산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표시한 상속분인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속법은 90년에 개정된 것이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은 85년도이기 때문에 개정 전에 상속법에 의해서 작성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산을 100으로 봤을 때 큰아들에게는 50, 작은아들에게는 33.3, 그리고 두 딸에게는 각각 8.3%씩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85년 10월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부인과 장남에게 각각 9.4%, 그리고 5명의 딸들에게는 6.2%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시어머니가 남긴 토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남편과 아이들의 몫까지 합해서 33.3%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방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땅을 다시 찾아오고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여를 인정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의뢰인이 아니었다면 유산의 자산 가치는 지금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었을 텐데요.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땅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 부동산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강원도 땅은 개발 여부와 지형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편입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인 신월리도 토지가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75년도와) 현재 토지 가격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때 가격하고 지금 땅 차이 30년 전하고는 많이 나죠. 땅 가격 차이는. 그 당시 진짜 뭐 1, 2천 했다면 지금 2, 3만 원대 하니까 거의 10배 차이는 나는 거죠. 그 당시하고 지금. 의뢰인이 땅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10배 이상의 재산 증가는 고사하고 땅은 남의 소유가 됐을 것입니다. 그 당시 35만 원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350원 걸 지키는데 뭐 저희가 직접 현지 입장으로 봐도 그때는 좀 헐값에 내겠다는 생각은 들죠. 만약 30년 전에 우리 의뢰인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면
우리 상대방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소유분은 하나도 없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 그 35만 원의 가치가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자산에 대한 가치 변동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5년에 35만 원은요, 현금 가치로 계산하게 되면 262만 5천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2004년도에는요. 그리고 이것을 정기예금에 들어서 만약에 이자를 불렸더라면 이 35만 원은 지금 720만 원 정도에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 35만 원의 그 토지를 다시 찾아와서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니까 3,300만 원의 시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국 가만히 있었으면은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그러한 그 가치를 현저하게 10배 이상의 가치로 높여놓은 것은 결국 의뢰인의 노력이고 의뢰인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어머니의 유산은 이 1,100여 평의 땅 말고도 또 다른 땅이 있습니다. 앞서 큰아들과 살 때 처분한 1,200평과 4,900평의 임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100여 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야도 큰 집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이 큰 집에만 집중된 상태에서 의뢰인이 자신이 찾아온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상속분의 기여분을 가산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이 이 1,100여 평의 땅에 있어서는 다시 찾아오는 데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현재의 자산 가치까지 유지하는 데도 기여한 바가 현저하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 이외의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도 더 많은 유산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1,100여 평의 토지는 의뢰인이 지켜낸 것으로 증여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건 의뢰인. 의뢰인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단독 상속은 절대 안 된다는 사건 상대방. 기여도에 따른 의뢰인의 상속분은 과연 얼마나 인정해야 하는가? 자, 시어머니는 85년에 사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기여분의 적용은 90년 이후에 사망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요. 더구나 의뢰인이 주장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벌써 19년째니까 이미 의뢰인의 청구권은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의뢰인이 토지를 찾기 위해서 금전적인 노력을 들였다는 부분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증거 영상 요청합니다. 우리는 계약 파기 당시 현장에 있던 이웃 주민에게서 놀라운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받아요? 줘야 서로 좋으니까, 종계 좋으니까 주라고. 들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 줘버렸대요. 다 줘버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날려고 그랬어요. 니네 때문에 난 저 기약금도 보상금, 배상금도 다 줘버렸다고. 다 받아가지고 갔지. 하나 손해 안 봤지요. 손해 본 게 없지. 그죠? 저 기약금 받았던 거 들어주고 보상금 그거. 위약금. 예. 다 가져갔으니까 뭐 손해 본 게 없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이 양반이 어째서 돈이 35만 원이면 그때 집이 한 몇 채씩 된 땅이 그게 1,100평이 넘어가는데 내가 죽었습니까? 그럼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 저 소리를 듣고요. 제가 한 2년인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느냐면 내가 얘기를 했지요. 아주머니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드리고 갔는데 왜 날들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갔다고 아주머니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 받았는데 그 땅을 내 땅을 된 줄 알았다 이 말이죠. 1년 동안 자기가 붙이면서 참 잘 가꾸고 그랬는데 이걸 자네 때문에 내가 뺏기고 나니까 화가 나서 내가 이 말을 했네. 그걸 거짓부래요. 아닙니다. 우리 의뢰인이 이 땅의 그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한 건 얼마나 됐습니까? 이전하려고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숙 돌아가시고요. 네. 그리고 15년 됩니다. 이걸 내가 부탁하고 얘기한 제가. 그래서 이제 15년 전부터 이것을 옮겨달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셨죠? 뭐 이 땅을 나도 가져오시면 그러면 말해도 누구 돼요? 앞으로 이걸 이전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요? 예. 저는 제 앞으로 지금 이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장본인이죠, 그죠? 사고의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예. 지금까지라도 해서 내가 이걸 권리를 찾아가지고 내가 자식 앞에 넘기더라도 나는 지금 내가 이 장본인
본인이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나는 찾고 싶고요. 당장 이 땅을 가져오시면 이거를 팔아서 현금으로 만드실 생각은 없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냥 우리는 자식이 아닙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자식이 아니고 맏자식만 자식입니까? 이거 누가 자식 노릇했습니까? 30년 전에 이 땅이 넘어갔다면은 시어머니도 그 산에 못 가셨을 거고 시아버지가 가셨더라도 그 시아버지 산소가 어떻게 계셨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외갓집도 산소가 그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난 내가 자식 노릇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상대방 측에서는 지금 완전히 그 의뢰인의 몫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 소리 할 거 없이요. 나는 이걸 상속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돈을 들이고 내가 다시 샀으니까 나는 그걸 주관하는 거, 주장하는 거죠. 내가 샀잖아요. 다 보세요. 이거 누가 날더러 샀다고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엄연히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자, 그러면 의뢰인의 주장대로 소작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토지값으로 35만 원을 이 의뢰인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값 35만 원이 의뢰인의 잡이라면은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돈은 어디 갔죠? 어머니 돈은 나는 10원도 모릅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내가 이걸 왜 팔으셨냐니까 나 이거 팔아서 실컷 먹고 쓰고 먹고 죽으려고 파셨답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뢰인 지금 어디 부산에 살고 계시죠? 예. 그 이 땅은 지금 강원도 인제에 있죠? 예. 그 사시는 곳에서 땅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시어머님 그 돌아가신 두 분의 묘소가 예. 이 강원도 인제에 있는데 우리 의뢰인하고 의뢰인 남편 되시는 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그 산소를 찾아갈 수는 있습니까? 처음에는 지금요?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가시나요? 지금은 안 찾아갑니다. 글쎄 돌아가시고 나서 한 한 7, 번도 8년 가본 안 적이 됐겠습니까? 없어요. 한 5, 6년, 한 7, 8년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땅을 만약에 의뢰인이 가지시더라도 현실적으로 땅을 관리할 수 있거나 그런 입장은 못 되시지 않습니까? 왜요? 아들들이 있잖아요. 예, 자 직권신문 마치고요.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뢰인 최후 진술을 할 텐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저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도 저 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저도 이거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제가 제 돈을 가지고 산 거니까 이건 저한테 단독 명의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집이선 큰 집대로 상속이 다 된 편이잖아요. 1200평 우째 잡섰던 생활을 위해 잡섰던 뭐 어떻게 했던 또 산도 시아버지가 줬던 시어머니가 우리도 자식은 똑같은 자식이니까 저쪽 분녀들은 자기네 산 가져가고 밭 가져가고 다 가져갔는데 나 그거 돈 주고 애쓰고 찾아놓은 거 그것만 꼭 공동명의로 하자는 것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최후 진술하세요. 자석이라고 다 자석이 아니에요. 저 작은 집은 교회 다닌다고 어머니 지사, 아버님 지사, 뭐 지사 날짜도 모르고 지사 때도 아버지도 안 합니다. 오지 그리고 말라 했거든요. 누가 오지 말라 그래? 아버지도 안 하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반대를 해도 끝끝내 교회를 다니시고 나도 우리 친정 어머니가 저기 교회 권사님까지 집사하고 경사님까지 했어도 시집 어른 따랐지 우리 친정이 안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적지 지금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지사 다 모시고 삽니다. 네. 자, 의뢰인 변호인 최후 진술하세요. 예,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 땅에 대한 게 잘 해결돼서 조상을 잘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그 땅을 되찾아올 때 의뢰인이 주장했듯이 거의 다시 사다시피 해서 가져온 땅입니다. 민법 1008조 2에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 의뢰인이 그 땅을 찾아오고 그 땅의 재산 가치를 증식하는데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5년 동안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땅을 찾은 노력에 대한 대가고요. 그리고 장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줘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1100평의 상속에 대해서 상대방이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임야 4900평을 합쳐서 우리 의뢰인에게 돌아와야 될 상속분을 돌려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네, 상대방 변호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상대방은 가족묘로 쓰이고 있는 종답을 그저 가족들 공동 명의로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의뢰인의 몫도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찾아오는데 드린 공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몫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주장대로 시어머니가 토지를 의뢰인의 몫으로 남겼다면은 상대방은 기꺼이 상속분을 포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디에서도 그 증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되찾는데 과연 의뢰인의 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뒤따르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토지를 찾는데 의뢰인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의뢰인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족에게 일방적인 상속 포기를 요구하는 의뢰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 그 해결을 위해 TV생활법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공정한 해석과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회의에 들어가는 생활법정 재판부. 의뢰인이 실제로 유산을 증여받았는가가 이번 사건의 쟁점. 재판부의 의견은 점점 일치되어 가고 과연 의뢰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 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아버님, 어머님 계시고 큰 상, 작은 상 펴놓고 며느리들, 아들들 불러놓고 비록 가난한 밥상이지만 아주 우애와 또 사랑을 함께 나누던 그런 화목한 공동체가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아마 의뢰인 상대방 지금 마음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그 선산을 지키는 늘 푸른 소나무들처럼 자손들을 잘 길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작은 며느리인 의뢰인에게 토지를 직접 주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의뢰인은 어렸지만 굉장히 현명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빨리 상대방으로부터 그 토지를 되찾는데 기여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증여 의사표시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증여의 의사표시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그 다음으로 비록 그 확정적인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토지를 되찾기 위한 그 의뢰인의 기여분이 금전적으로나 또는 그 토지의 지분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상속 지분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기여분 제도는 이 사건 상속이 일어난 이후에 비로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시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증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의뢰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을 유지 증가시킨 사람에게 더 많은 유산의 상속을 받게 하는 기여분 제도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생겨난 제도이므로 본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의뢰인이 자신의 법적 상속분으로 주장하는 지분에 대해서도 법적 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났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에서 이러한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지침을 양쪽에 전달을 해드리면서 향후에 이게 뭐 남남으로 아주 안 볼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그 양측이 서로 양보해서 합리적으로 또 향후의 가족 관계를 이끌어 나가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판결을 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여쭙겠는데요. 둘째 며느님이 노력을 해서 아주 젊은 며느리로서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 저 귀중한 땅을 찾아오셨으니 조금 일부를 양보를 해서 이 땅에 대해서 의뢰인이 지금 노력한 부분을 조금 더 인정해 주실 그런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럴 용의는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예. 이게 그 누워 계신 그 아버님 어머님도 좋아하시고 그렇지. 또 자손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의뢰인도 종전에 내가 이 가문을 위해서 일했던 그 정성과 노력들이 가족 전체에 대해서 의해서 인정이 되면 좋겠다는 게 그 마음속의 원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재판부가 파악하는 이 사건의 성격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기여했던 그 과거의 노력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 지분으로 일부 인정을 해서 그 기여분에 대한 뭐 보답이랄까요? 그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건 네, 좋으시다는 건가요? 네. 아니면은 다 넘겨드리라고요. 받아들이시겠다는 예, 겁니까? 다 넘겨드리세요. 지금 뭐 빚 갚은 것도 다 잡수고 다 잡수시라 하세요. 예, 그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다 드리십시오. 그 이러한 그 법적인 그 논리와 근거를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시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건이 공동 상속되어야 하지 않고 의뢰인 단독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뢰인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004 TV생활법정 제82회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공동 상속 유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 청구 사건에 관한 변론 및 판결의 선고를 모두 종결합니다. 그냥 막 속 시원해요. 뭐 안 지낼 때는 안 지내더라도 내가 뭐 하여튼간에 앞으로 잘 지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막 현명한 판사님이 잘 현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 어쩌든지 잘 지내도록 내가 노력을 해볼게요. 자식들을 생각해서. 땅도 오래돼서 이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저쪽 땅은 그건 이미 날짜가 지났으니까 안 되겠다. 또 1200평 팔아먹은 것도 이미 생활비로 썼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나는 뭐냐 말입니다. 나는. 수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었는데 우리 민법은 증여에 대해서 서면에 의해서 증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정도로 증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가 어떤 그 종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점에 비추어 봐서 시어머니가 의뢰인 개인에게 단독으로 증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